예. 음. 2023년 3월 7일 음력으로는 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이 태고사의 재발견 160번째 그 내용으로 종교가 탄생한 이유, 그리고 젊은이가 사이비 종교에 매몰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종교가 탄생한 이유를, 이 종교가 탄생한 이유는 사회 그 지향성과 관계된 인간과의 그 관계망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내용에 속하는데요. 그러한 그 내용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 예와 도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은 이제 그 추상적인 표현이고요. 윤리와 그 도덕 속에는 기본적인 그 상식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기본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이제 법률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률 체계라든지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약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 이 그 종교가 들어가는데요. 이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과 그 인간이 가지고는 예와 도 속에서 가장 엄격하고 가장 그 정치한 그 도덕관을 제시하는 하나의 형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이 문명을 발전시켜 오는 과정이 인간의 진화 과정이고 오늘날의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역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동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측 가능한 행동성과 폭력성이 사람을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동네에서 매우 그 나쁜 행동을 하고 부모에게 되어들고 부모를 패륜적 행위를 하고 하면 동네에서 이 멍석마리를 했던 것이죠. 멍석마리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멍석마리를 떠나 가지고 그 동네에 살지 않게끔 그 내쫓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그 폭력성을 띤 사람들에게 제어하기도 했고 처단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고자 했던 이 그 종교가 어느 결에 이 종교는 바로 그 릴리전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릴리전이라 그러는데, 예, 릴리전의 그 원래 의미는 얽매여서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 사람을 얽매여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종교는 얽매여서 끌고 가고자 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인류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나가는데 가장 은밀하고 정치한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실행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결의 권력화가 되어서 이것이 종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다신교가 있을 때부터 그 종교화가 바로 그 제사가 성행하고 만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제사가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 거기에 제사장 내지 제주가 그런 그 힘을 이용하여 오히려 사회를 괴롭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해방 이후에 그러한 그 종교들이 많이 있었고, 사이비 종교라고 말하는 이런 종교들이 지금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이 종교가 탄생한 이유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사회 관계망 속에서 엄밀하고 정치한 윤리 도덕적 부분을 실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출발했는데, 그것이 권력화되고 그것이 그 부패하면서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진리를 내세워서 종교가 권력화되가는 과정 속에 그러한 믿음과 종교와 신앙을 그 사람에게 억압과 그 폭력성을 띠게 되는 제어 과정으로서 그 사람을 이리저리 고삐에 끼어서 끌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이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 매몰되는 이유는 이거를 가리킬 수 있는 가정에 있는 부모들이 이거를 대신해 줄 만한 이런 실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에, 또 일제를 포함해서 지난 100년 동안에 오로지 자식 출세와 돈만을 위해서 걸어왔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여기에 열중하는 나머지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방관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막바지의 그 모습들이 이번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우리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을 뽑게 되는 그들의 투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그들의 시대를 끝내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 껴있는 시민들 중에서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또 그 분야에 전문성을 두고 열심히 그 담당하고 있는 제가 성현의 반열에 모시고 있는 분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탄생한 이유, 그리고 젊은이가 사이비 종교에 왜 매몰되는가라는 그 질문은 바로 이러한 가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인간이 인식작용을 하게 되는 그 결과물에 의한 언어와 문자가 생기면서 그것이 단어화되면서 그 속에서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세계를 가지게 되면서 인간이 자연과 결별하게 되고, 인간과 자연과 결별하게 되면서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어버리는 입장에 놓여지게 된 유일무이한 이 우주 상의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유일무이한 존재에 대한 부분에서 그 누구도 지시하거나 명령하고 그 폭력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가지게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태고사를 공부하는데 꼭 해야 될 일이고, 이 태고사에 대한 재발견의 측면에서 우리가 자연과학 세상의 박문호 박사님의 책을 우리가 참조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분권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교가 분권화되지 않으면 종교는 무시무수한 압제가 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마녀 사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세에 그런 현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종교는 사회적 지향성, 사회 지향성을 가지고 있죠. 원래 종교는 사회적 지향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종교는 어디까지나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우주 만물의 본체에 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본체에 대한 관심사가 이것이 하나의 언어화되면서 이 사회 관계망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는 엄밀하고 정치한 윤리 도덕적 잣대를 가지면서 그 인간이 순화해 가는 과정 속에 문명화의 길을 걸어오는 과정 속에 이 종교가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나 보살사상은 우주 만물의 본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본질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와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실존주의와 보살사상이죠. 그래서 제가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 기타 등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원래 전통 무사상에서 나왔던 보살사상을 우주 만물의 본체로서 연구하고 이 보살사상이 다시 현재에 와서 실존주의로서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회, 자연, 인간과 자연, 인간과 환경의 관계망성에 대한 이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에 대한 분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폭력과 억압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화와 개인화와 분권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권화 자유화 네트워크, 분권화 자유화 네트워크,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앞으로 환국 문명 이 이끌어가야 될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오늘날 인간의 주인이 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진화는 꼭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연과 결별하게 되었고,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면서 언어의 의미에 갇히게 됨으로써 언어가 기억해내는 의미와 상징체계 때문에 스스로 인간이 일어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셀프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자는 스스로 신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란 자기 스스로를 유일무이한 존재의 실존하기 때문에 스스로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태고사의 재발견의 내용 중에서 인간의 존엄과 관계된 매우 수준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과 사회, 자연, 환경과의 관계망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망을 위해서 조직과 구조가 설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조와 조직의 설계는 어떤 것이냐? 바로 직무와 관계되는데, 직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개개인이 자기가 할 수 책임을 지고 맡아야 될 총체를 직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직무인 것입니다. 윤석열과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직무이지, 대통령 직무가 바로 대통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는 반드시 결과에 대한 성과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윤석열이가 지금 현재 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가 직무가 아닌 것입니다. 직무는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될 총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될 총체를, 직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과 결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한동훈이도 마찬가지고요. 김건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김건희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무지랭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뻐길지 모르지만 공부를 좀 한 우리 한국 문명의 이 입장에서 그들을 내다보면 그들은 아주 무지랭이들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멀지 않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들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 속에서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조차들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이도 몰랐고 이낙연이도 몰랐고 노영민이도 몰랐고 그 다음에 정세균이 그 다음에 뭐 박지원이 이런 사람들도 다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지금 현재 작금의 성현이라 불려도 가히 될 만한 우리가 최동수 박사님의 인사조직연구소 소장님을 소개하고요. 그래서 이 조직과 구조라는 것은 바로 직무와 관계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무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성과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래서 이 구조와 조직의 설계는 우리가 게르만형 스위스 모델로 스칸디나비아 모델로서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제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분권화 자율화 네트워크화 분권화 자율화 네트워크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앞으로 민주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환국 문명의 하나의 핵심적인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고 종교가 어떻게 해서 문제화되고 왜 종교가 뭐냐면은 이상하게 발전되었는가를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